우리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부채가 지난달 30일 기준 1,41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723만 원이었는데 10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10년 후인 2028년에는 지금의 2배인 2,870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채무는 735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5조 원 늘었고, 이는 10년 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전체 GDP 규모의 무려 3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일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 부채가 255조 3천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세계 경제 생산량의 3배에 이르고 전 세계 인구 1명당 3,8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IMF로부터 56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많습니다. 기업 부채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았는데 그중 미국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학자금 대출 규모도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주요국 좀비 기업 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부채 규모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에만 3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고집할 전망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앞두고 1970년대 수준으로 공공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지속된 통화완화 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늘렸으며, 향후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선택지로 여전히 부채 확대가 이용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채 증가를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앤 리차즈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CEO는 각국 금리가 사상 최저치고 미국 국채 가치가 1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세계 경제가 언제 터질지 모를 버블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즈통신이었습니다.